자, 여기 총평 뭐 어려웠다 이거 아닙니까? 네. 우리가 그 어려웠다는 거 뭐 여러분들이 다 경험을 했는지 알 것이고, 첫 번째 함께 이제 살펴볼 내용은 독서의 연계, 자 이제 물음표에 관한 겁니다. 흔히 우리가 이제 독서 연계돼요? 라는 그런 물음표를 지닌 경우가 많죠. 네네, 맞습니다. 문학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독서는 이제 체감률이라고 하는데요, 그죠? 연계의 그렇죠. 체감률이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질 때가 많이 있었죠, 사실은요. 그렇죠. 그래서 기존에 보면 어떤 제재라든가 아니면 이제 키워드, 간단한 개념 정도가 이제 연계된 사례가 사실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험은 좀 특징적인 게 있어요. 자, 여기 노란색으로 이제 밑줄 친 게 보일 겁니다, 여러분. 자, 우리 민쌤, 네. 이 노란색으로 밑줄 친 게 뭔지 혹시 아세요? 의도를 맞춰보라는 얘기죠? 네, 그렇죠. 알고 있는데 설명해도 되나요? 잠깐 설명해 줘도 돼요. 네. 지금 이게 요 꼭지의 제목이 뭡니까? 독서의 연계라는 거죠. 연계된 내용,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부분들을 체크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마치 그냥 보고 눈치챈 척. 네. 맞습니다. 정말 잘 맞추셨어요. 바로 이 노란색으로 밑줄 친 게 우리 수능 특강 독서 교재에서 거의 그대로 연계된 가져온 내용들입니다. 자, 이게 우리 주제 통합의 인문 관련 내용이었죠. 여기 보면 이제 동중서, 제의, 이제 이런 익숙한 말들이 보여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여기 또 나지문, 이 나지문의 끝부분에서도요, 요 주의와 관련하여 주의의 견해 주장도 또 연계를 해놨는데, 요건 좀 이제 특징적인 게, 여러분 여기 위에 보면 85쪽 연계라고 되어 있는 게 보일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요 앞서 함께 우리가 봤던 거는 여기 227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교재 앞쪽과 저 뒤쪽 그 두 내용 관련 있는 지점을 함께 엮어서 연계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연계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좀 살피고 이제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이 연계에 관해서 이런 내용들을 분석하는 내용들은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이 대상이 되고 있는 수능 특강 독서 지필진의 네, 그렇죠. 네, 한 분이시고요. 또 저는 이따 문학 연계 준비할 건데 수능 특강 문학의 네. 지필진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교재를 만들 때 어떤 과정에서 어떤 지문과 작품을 선정했고 어떻게 문제를 냈는지를 직접 겪어온 지필자의 출제자의 관점에서 연계 방식과 내역에 대해서 샅샅이 알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더 그렇죠. 깊은 정보를 드릴 수가 있으니까 귀 쫑긋 세우고요. 실제 이런 거 페이지 찾아가지고 직접 막 메모도 해가면서 자기 눈으로 확인해가면서 그렇게 좀 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걸 이제 간단히 그럼 정리를 하면 뭐냐면요. 동중서의 견해주장, 주의의 견해주장이고요. 그리고 제의라는 것의 그 의미, 개념을 연계따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독서에서는 사실 네. 이렇게까지 깊이 있게 내용을 직접 연계하는 건 흔하지 않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번 시험 굉장히 중요한 어떤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다음을 볼 건데요. 다음을 보면 또 깜짝 놀랄 겁니다. 이게 요 다음이네요. 자, 여기 사회에서도 이제 이렇게 연계가 됐고요. 이제 진짜 놀랄 게 여기 나옵니다. 네. 자, 우리 여기 밑줄 친 게 지금 굉장히 많죠. 근데 여기서 이 한 페이지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다음을 또 보면 보세요. 다 거의 밑줄 쳐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지문이 또 이제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어려워한 과학기술입니다. 제일 어려웠죠? 네. 네네. 이 과학기술이 이렇게 연결됐다는 건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조금 잘 동원해서 알고 있는 걸 잘 동원해서 빠르게 잘 독해를 할 수 있었다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 여기 이 내용을 보면 주형 DNA, 그 다음에 프라이머, DNA 중화표서, 사정의 뉴클레오타이드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고 이 각각에 대해서는 여기 설명해 놓은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수능 특강 독서에 그대로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내용과 관련해서요 하나 유념할 건 뭐냐면 프라이머와 관련해서 특히 그 연계 교재에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정말 어려운 문제의 답을 또 금방 고를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설명하고 있는 거 여기 남궁민 선생님 여기 보면 이게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과정을 설명하고 있으면 정보의 양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많은 정보가 지시가 될 때 이 정보의 상당한 부분을 내가 미리 공부를 해서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만큼
여러분이 실전에서 읽고 문제 푸는데 분명한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요 내용들과 관련해서 많은 지금 사실은 이 강의 듣는 학생들 중에요. 많은 학생들이 내가 요 175쪽이었나요? 아까 그 전까지밖에 공부 못했는데 뭐 이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네. 아무리 수능 특강 또 수능 완성 뭐 이렇게 연계가 되었다 할지라도 자기가 그걸 공부 안 했다면 소용없는 거거든요. 6월은 아직까지는요 수능 특강 솔직히 문학도 독서도 또 화작이나 언매도 막 열심히 했어야 됐기 때문에 다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연계가 직접적으로 자기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한 사람들,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괜찮아, 6월이니까 괜찮은데 이렇다는 걸 알고 9월과 11월에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되겠다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정리를 하면요. 과학기술과 관련해서는 특히 개념이나 원리 방법이나 과정에 관한 정보가 여러분 연계된다고 또 알고요. 그와 관련 있는 요소들을 연계교재를 공부를 할 때 좀 더 유념해서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분명 도움을 많이 받을 겁니다.